487번입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이 그래프와 직선 y 꼴 kx입니다. 자, 바로 y 꼴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자,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바로 개수 함수를 nk라고 할 때, k는 1에서 10까지의 nk의 합을 구하여라. 저 기울기에 따른 맞나요? 바로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y kx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럴 때는 교점이 한 개, 이럴 때도 한 개죠. 그런데 언제 접할 때가 있겠죠. 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고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교점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하나의 교점이 발생한다.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 바로 기울기에 따른 교점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바로 교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기울기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작다는 말은 그래프가 직선이 오른쪽 끝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형태일 때는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는 말은 오른쪽 끝이 위로 향해야 되니까 교점이 이때는 몇 개 발생한다? 바로 세 개 발생하겠죠. 바로 여기 하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개가 발생한다? 두 개가 발생해서 세 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더 커져도 교점은 세 개밖에 나오지 않죠. 따라서 교점은 최소 한 개, 최대 세 개가 되겠죠. 그때 바로 경계가 누구다? 접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되니까 바로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바로 그 접선이 원점 0,0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접하는 그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t 콤마 못으로 t 세제곱 마이너스 2로 설정하면 되고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이 3차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하면 되니까 3x 제곱에 t를 대입하면 3t 제곱이죠. 그게 바로 이 접점의 y좌표를 t로 미분한 바로 3t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는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K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이 0,0과 이 접점과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순간 변화율인 3t의 제곱과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0,0과 이 접점 t, 세제곱 마이너스 2의 바로 기울기는 0,0과의 기울기니까 바로 x정보는 t가 되고 y정보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3t의 제곱과 같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을 때가 되겠죠. 따라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죠. 따라서 3t 세제곱이 되고 이항하면 2t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따라서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t 값은 실수값으로서는 마이너스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t값을 찾았으니까 접점의 좌표도 찾는 거고, 즉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 바로 k가 되겠네, 그죠? 그 k값은 얼마 된다?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3일 때는 바로 교점이 몇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기울기가 3보다 작을 때는 몇 개 나온다? 하나가 나오겠죠. 기울기가 3보다 클 때는 바로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K가 얼마보다
3보다 작을 때는 3보다 작을 때죠. 그때는 nk가 얼마가 된다?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고 k가 3일 때는 맞나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k가 3보다 클 때는 바로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세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K가 음수가 되어도 상관없는 거죠. 음수가 되어도 교점은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K가 1부터 시작하니까 기울기 양수일 때만 그런 거네요. 따라서 K가 1과 2일 때는 한 개니까 바로 1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겠네요. 그죠?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바로 그 합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자, 3일 때는 바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네요. 자, 3보다 크죠? 4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를 봐야 됩니까? 10까지 봐야 되죠. 4부터 10까지는 7개가 되겠죠. 그거는 각각 몇 개씩 존재하니까 3개씩 존재하니까 3을 7번 더하면 되니까 3 곱하기 7 바로 2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모든 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저 시그마 값 처리를 하면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교점의 개수가 언제 경계를 기준으로 갈라진다? 바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선 문제는 단독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 모의고사 3점이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4점이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접선일 때의 경계를 기준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88번입니다. 자, n, 0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근데 n은 0보다 큰 양수입니다. 자, 이 점에서 자, y 이퀄 x제곱 플러스 2인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그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알파 콤마 알파 제곱 플러스 2, 베타 콤마 베타 제곱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했네요. 자, 이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y 이퀄 x제곱 플러스 2 바로 fx죠. fx 이퀄 x제곱 플러스 2는 꼭지점이 0,2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n,0은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n이 양수니까 바로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바로 n,0이 있겠네요. 이 점입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접선을 그었죠. 그때 자 A와 B가 바로 접점인데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A가 이 왼쪽, B가 오른쪽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X좌표가 베타가 되는 거고 이 A점에 바로 X좌표가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기억을 보면 바로 이 F 프라임 알파, 바로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보다시피 오른쪽 끝이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음수가 될 것이고, 자, 베타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양수이다. 이런 것이 참이 되겠죠. 즉,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기 때문에 A점의 X좌표가 알파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자, 그리고 B점의 X좌표가 베타이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니은 가볼까요? 직선 AB, 바로 이 접점 두 개를 뭐한 연결한 이 접점 A와 B를 연결한 이 직선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 M은 바로 무엇이다? 평균 변화율이네요. 그러면 자, 니은은 평균 변화율 M을 구해보면 바로 X정분분의 Y정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점과 B점이 모두 다 나와 있으니까 X정분은 어떻게? 베타에서 알파를 뺄까요? 그럼 Y정분은 자, 바로 F 베타에서 F 알파를 빼면 되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2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2를 빼버리면 2는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분자는 바로 무엇이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이므로 절대로 연근될 수가 없죠.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약분함으로써 바로 이 두 점의 바로 평균 변화율은 베타 플러스 알파, 즉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게 바로 m의 값인데, 자, 다음 물어보는 것은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의 합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도함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도함수는 바로 E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 프라임 알파는 무엇입니까? 바로 2알파가 되겠네요. f 프라임 베타는 뭐가 됩니까? 2베타가 되죠. 그럼 얘는 2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m이죠. 따라서 얘는 2m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뭐였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옳은 것이 아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디귿으로 가면요. 디귿은 무엇입니까? 바로 극한값을 물어보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분자도 무한대로 가면서 아마도 이 선분 AB의 길이는 무엇으로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야지만 바로 뭐다? 정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무엇으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분 AB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알파와 베타의 점을 아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맞나요? x차의 제곱 더하기 y차의 제곱이니까 x차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y값 차는 2와 2는 없어지니까 바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도 했다시피 이게 바로 합차가 되어서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전체의 제곱이니까 각각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똑같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내도록 해볼게요. 그럼 무엇으로 묶어낸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묶어내면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곱하기죠. 자, 앞에 부분은 그러면 1이 남고 뒤에는 무엇이?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 이 알파와 베타는 접점의 x좌표잖아요. 접점의 x좌표. 자, 따라서 이 알파, 베타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이 A점과 B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n,0에서 그 접선이잖아요. 접선의 접점이죠. 그럼 그 접점을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놓고 출발했죠? 보통 T라고 이렇게 놓고 출발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Y좌표는 뭐가 됩니까? T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접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 n,0에서 그었을 때 이 접선이 바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접점 t가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나와야 된다. 그 두 개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접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n,0과 이 접선과의 바로 평균 변화율이 바로 순간 변화율과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도 되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이 접점, 뭐 A점 되고 B점이 돼도 되는데 그 접점을 X좌표를 T로 놓고 이 n,0 바로 이점과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x는 t-n이 되고요. y는 t제곱 플러스 2에서 0을 빼버리니까 빼나 마나죠. 요게 바로 평균 변화율. 그때 순간 변화율은 이 x자리에 뭐를 넣는 t를 넣는 이 t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요. t제곱 플러스 2는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2t제곱의 마이너스 2n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식은요, t에 대한 2차식입니까? 아니면 n에 대한 1차식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였죠? 지금 n입니까? t입니까? 바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다를 이용했다는 것은 바로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t가 바로 뭐가 된다?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이 바로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n은 무슨 처리한다? 상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식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정리해보면 이 항에서 t제곱 마이너스 2nt에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알파와 베타. 바로 이 t는 접점의 x좌표니까 그 값이 바로 하나는 알파요, 하나는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 또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x제곱, t제곱 개수의 분의 t의 개수의 부반대니까 바로 2n이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t제곱 개수분의 바로 상수항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모두 구할 필요 없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곡을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을 우리가 각각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합은 찾아낼 뻔했네요. 합은 2n이니까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 2n이 들어가면 되고 지금 우리는 차의 제곱을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 기억납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니까 합의 제곱은 2n의 제곱이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 내가 찾는 게 지금 차의 제곱이죠.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차의 제곱은 얼마 된다? 4n 제곱에 플러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된다? 루트에 자, 이 차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에 4n 제곱 플러스 8이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2n 전체의 제곱이니까 4n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로 이렇게 선분 A, B의 길이를 무엇으로? 바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우리는 선분 AB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맞죠? 자, 분모는 n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n제곱이 되고 분자는 자, 루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식인데 전개해 버릴까요? 16n 4제곱. 요까지만 해도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얘가 4, 8에 32와 4하면 36n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상수항 8이죠. 그러면 얘가 꼴이 어떤 꼴입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분자도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가는 게 루트 씌웠으니까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분모 분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로 항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취급했다. 즉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n제곱만 있고 분자는 이 루트 속에 있지만 36n제곱과 8이라는 것은 16n 4제곱에 비하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분자를 루트 16n 4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4n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맞나요? 따라서 분모도 n에 대한 2차, 분자도 n에 대한 2차니까 n제곱, x제곱을 약분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파와 베타를 직접 안 구하고도 우리가 이 알파 베타는 n,0에서 그 접선의 접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이므로 그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도. 따라서 요 식이 자체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 근이 각각 알파, 베타이므로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489번입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곡선이 바로 여러분들 2차 함수 맞나요? 자, n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x절편이 n과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 x절편이 n과 무엇입니까? n 플러스 1이라는 건 알겠죠. 따라서 위로 볼록인 왜 최고창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일사분면에서 접한다고 했죠. 따라서 그 일사분면에 접하는 바로 접선은 어떻게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때의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으니까 이 접점의 바로 x좌표가 a가 되고 그때 이 직선, 즉 접선의 기울기를 b라고 했을 때 x절편과 기울기의 곱에 대한 바로 뭐다? 극한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무엇으로? 바로 n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접선 이야기가 되니까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A, 자, Y 좌표가 조금 복잡하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N이 되고 맞나요? 그리고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A를 찾기 위해서 이 원밖에 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점의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이 바로 AS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나누니까 구하면 되고요. 순간 변화율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순간 변화율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이 2차 함수를 미분해서 그 자리에 무엇을 A를 대입한 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함수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물론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도 되고요. 우리는 앞에 거를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뒤에 거를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로 보고 곱미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뒤에 걸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인데 앞에 거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을 적어주고 뒤에 것도 x에 대해서 비분하면 1이 되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자 y 프라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가 되어서 마이너스 2x가 되면 플러스 n이고 플러스 n이니까 2n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한 건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접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바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갖다를 이용하면 되죠.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점과 이점의 바로 평균 변화율, 바로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n 그리고 a-n-1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며 순간 변화율은 AS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A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분자를 전개하면서 표현하겠습니다.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자, 마이너가 곱해져 버리면 그냥 하나씩 전개해 볼까요?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n.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가 되죠. 이제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n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n. 요렇게 전개하면 n제곱인데 마이너스 n제곱. 맞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n인데 마이너스 n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대각선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맞나요? 그리고 플러스 2an이 되겠죠. 그리고 a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 AN과 AN이 2AN이 되니까 2AN과 사라지고요. 플러스 A, 플러스 A도 사라지겠네요. 우리는 지금 A를 구합니까? N을 구합니까? A를 N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2A 제곱을 이항하면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n제곱 마이너스 n을 이하하면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이 되어서 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바로 이 a는 x좌표죠. 1사분면에서 접혀놓고 있으니까 a는 무엇이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a 값은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A는 구했고요. 그러면 B는 뭐예요? 이때 바로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와 같으니까 이 X자리에 무엇을 A를 대입하 마이너스 2A 플러스 2M 플러스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를 미리 구해 놓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B 값은 무엇이 된다? B 값은 마이너스 2배의 A 자리에 그대로 루트 N제곱 플러스 N 그리고 뒤에 2N 플러스 1을 추가시켜주면 이게 바로 X 이퀄 AS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모두 다 우리가 N으로 표현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극한값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자, B는 곱하기죠. B는 이 자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선생님이 요 2M 플러스 1을 먼저 적어볼게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배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앞에 부분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괄호 부분도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빼기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얘도 1차고 얘도 1차가 되죠. 루트 n제곱이니까. 맞죠? 따라서 루트가 있는 쪽을 뭐 하면 되겠다? 바로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즉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우리가 무한대 얘가 무한대로 갈지 수렴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1차와 1차가 되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를 바로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분모를 1로 보고 유리화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1은 n제곱 플러스 n은 그대로고 분모에 분자의 부호를 바꾸어서
분모에 곱해주면 되죠. 분모를 지금 현재 1로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2n 플러스 1 플러스 2배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죠. 그러면 분자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합차가 되겠죠. 그죠? 앞에 거 제곱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4배에 바로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n제곱 플러스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에 바로 극한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분자를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전개하면요.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배 하면 마이너스 4n제곱에 마이너스 4n이 되어서 모두 없어지고 이 자체가 얼마가 되어버린다. 1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바로 1이 되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분모는 남는 게 뭐만 남는다? 바로 2n 플러스 1에 플러스 2배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고 분자는 바로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무한대 곱하기 여기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바로 부정령이 나왔는데 얘를 우리가 유리화를 함으로써 무슨 꼴이 나와버렸다?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바로 분모 분자에 영향력이 있는 것만 놔두면 되니까 얘는 2의 1차죠. 상수는 무시하고 얘는 루트 속에 n은 무시해도 되겠죠. 얘만 남게 돼요. 그리고 분자는 얘만 남게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한번 적어보면 분모는 2n 플러스 2 루트 n 제곱이면 루트 n 제곱은 절대값 n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죠. 따라서 2n이 되고요.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n 제곱은 절대값 n인데 n이 양수니까 n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무엇이 된다? 4n분의 n이 돼버리죠. n이 약분하면 4분의 1이 바로 이 극한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극한값이 바로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온 루트가 나오는 무리식이 나왔으면 유리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타났는데 영향력이 있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분모분자에서 자 무시를 해도 된다는 거 우리 극한값 이야기에서 말했죠. 아시겠습니까? 490번입니다. 제 직선 y 꼴 x 마이너스 1은요. y 절편이 얼마이면서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x 절편도 1이 되겠네요. 그죠?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바로 동점이 되겠죠. 그죠? 그 P에서 곡선 y 꼴 3분의 1 x 제곱에 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직선 위에 있는 바로 이 P점의 좌표를 구해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P점을 하나 설정해서 우리가 접선을 그려봤을 때 접선이 수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보면 결론적으로 바로 어디가 요 점에 바로 P좌표를 찾아 달라는 거죠. 자, 이 1과 마이너스 1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직선이 y 꼴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 P점을 어떻게 둘까요? 바로 A 콤마로 둘까요? A 콤마 A 마이너스 1로 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A 값만 알면 바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곡선 밖에서의 바로 접선을 그는 거죠. 그런데 그 접선이 서로 무엇이다?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점을 우리가 하나 두어야 되겠죠. 접점을 어떻게? t 콤마로 두면 되겠죠. t 콤마 3분의 1 t 제곱으로 둔다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바로 이 P점과 이 점과의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을 하면 2가 떨어지니까 3분의 2x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t를 넣은 바로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마다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스님이 해설지와 다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이 t와 a에 관한 정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a에서 t를 빼버릴까요? 그러면 a-1에서 누구를 빼버리면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t제곱을 하면 되겠죠. 이게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고 이게 바로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3분의 2t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t가 변수예요? a가 변수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지만 지금 접점의 T의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T가 변수라는 거. 그래서 이 식은 T에 대한 식이 되는 것입니다. A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 A-1 3분의 1T 제곱은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3분의 2AT 마이너스 3분의 2t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요. 3분의 1t 제곱이 되고요. 자, t항은 3분의 2at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바로 a-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양변의 세배에서 t제곱은 바로 t제곱 마이너스 2at에 세배를 해줘야 되죠. a-1 이꼴 0으로 우리 2차 방정식을 예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바로 t, 즉 접점의 바로 x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이 점의 접점의 바로 x좌표가 알파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접점의 x좌표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알파에서 기울기와 베타에서 기울기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므로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접점의 알파를 이 도함수에 대입한 3분의 2 알파가 되고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이 베타를 여기에 대입한 3분의 2 베타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므로 두 기울기의 곱 3분의 2 알파와 3분의 2 베타의 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분의 4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베타는 바로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4분의 9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곱이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알파 베타이므로 두 건의 곱은 t 제곱에 대해서는 상수항이니까 바로 이 곱은 3배의 a-1이 된다는 거죠. 3배의 a-1.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므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서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P점의 바로 무슨 좌표가 된다? X좌표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Y좌표는 1을 빼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서 바로 P의 좌표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 없이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과 같다를 이용하면 되고 이때 이 식은 A에 대한 식이 아니고 T에 대한 식이죠. 왜? 접점을 구하니까. 접점인 바로 T가 바로 뭐가 된다?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접점의 X좌표가 되는데 그 X좌표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A를 구함으로써 B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9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두 곡선, 바로 2차 함수죠. 하나는 꼭지점이 0,1이면서 아래로 볼록이고요. 또 하나는 위로 볼록인 이 두 개의 이차 함수가 한 점에서 뭐 한다?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림상으로 보니까 여기서 바로 접한다. 이게 바로 공통 접점이 되는 거죠. 이 이차 함수를 각각 접하는 바로 접점인데 이 점에서 두 곡선이 공통인 접선 L을 갖는다. 이 바로 공통 접선 이야기가 되네요. 그럼 공통 접선이면 우리 기억납니까? 바로 물론 여기에서 2차 함수니까 바로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를 연립해서 우리가 뭐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분을 하고 있으니까 공통 접선이 나오면 바로 얘가 이차 함수가 아닐 때는 바로 판별식의 대체제를 이용하자고 했죠. 바로 함수값과 바로 함수값이 같고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접선 L을 갖는데 이 L에 각각 수직이면서 이 이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바로 M, 이 위로 볼록인 이 이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을 N이라고 했을 때 그때 두 이 직선의 바로 접선이 되죠. 각각 A점, B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때의 접점의 좌표에 바로 이 AB 사이죠. 이 접점과 이 접점의 바로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은 바로 접점의 좌표만 알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L에 바로 이 공통접선 L에 무엇을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공통접선의 바로 이 접점의 X좌표를 우리 보통 무엇으로 놓았죠? 알파로 놓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인 이 이차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설정하고 위로 볼록인 이 이차 함수를 gx라고 둔다면 바로 f 알파와 g 알파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그리고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이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 주는 게 바로 뭐다? 판별식의 대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빨리 f 프라임 x는 얼마가 되고 ex가 되고요. g 프라임 x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함수값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알파 제곱 플러스 1과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1이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알파에서 미분계수 즉 2알파의 값과 바로 여기에 대입한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값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이 알파에 대한 식만 나왔죠. 따라서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을 어떤 식을 이용하든지 우리가 접점의 알파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알파를 구해보면 자, 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얘가 지금 잘못되었네요.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바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가 되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하든 이 위의 식을 이용하든 아래 식을 이용하든 바로 요 식을 이용한다면 4알파가 4가 되니까 접점의 x좌표가 1이 되고 이 식을 이용해도 바로 2로 약분해 버리면 무엇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어떤 식을 이용하든지 알파의 값은 1이 된다. 즉, 이 접점의 x좌표가 얼마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바로 이 공통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공통접선의 바로 무엇이므로 수직이므로 이 n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이 접선의 수직이니까 역수의 보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m의 기울기도 또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m과 n은 각각의 이치함수의 바로 무엇입니까? 각 a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a점과 b점을 알려고 하니까 자 먼저 a점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a, a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설정하면 되니까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즉, 이 f 프라임 x에 a를 대해봐. 2a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y좌표는 얘를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죠. 16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면 1은 16분의 16이니까 바로 16분의 17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B의 바로 X좌표를 B라고 둔다면 Y좌표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바로 이번에는 G 프라임 X에 B를 대입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b는 얼마가 되고 이항하면 2분의 얼마가 되죠?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4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전비의 바로 x좌표가 4분의 9가 되고 y좌표는 자, 이 값에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4분의 9를 제곱하면 16분의 81이 되고요. 플러스 4b니까 4b 해버리면 9가 되겠네요. 거기에다 1을 빼면 되니까 9에서 1을 빼면 얼마죠? 8이 되고 자, 8은 16분의 8 곱하기 16이 되겠죠. 따라서 6, 8이 48, 128이 되므로 16분의 얼마가 되겠다? 바로 4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B의 좌표는 16분의 47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점과 B점을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바로 접점의 X좌표를 구하면 B좌표는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는 X차의 제곱 플러스 Y차의 제곱이죠. X차는 얼마죠?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버리면 4분의 10이 되니까 4분의 10은 맞나요? 얼마가 되죠? 2분의 5죠. 따라서 2분의 5의 무엇이다? 제곱과 16분의 47에서 16분의 17을 빼버리면 16분의 얼마가 됩니까?
바로 30이죠. 16분의 30을 무엇으로? 16분의 30을 2로 약분한다면 8분의 15가 되겠네요. 8분의 15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거에 바로 뭐가 된다?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자, 분모가 지금 얼마로? 일단 제곱을 해버리면 4분의 25가 되고, 여기는 88이 64분의 바로 15의 제곱, 얼마죠? 225. 숫자가 조금 크네요. 그죠? 64로 통분을 시킵시다. 64로 통분을 하면, 자, 4는 몇 배가 되어야 되죠? 바로 4는 16배가 되면 되니까 25 곱하기 얼마다? 16이 되겠네요. 맞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225죠. 근데 225는 25에다가 몇 번 곱하면 되나요? 25에다가 바로 9번 곱하면 되나요? 9, 45에 225가 맞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25로 묶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를 계속 쓰기가 불편하니까, 자, 요 식만, 자, 이 루트 속만 먼저 생각해 보면, 얘가 바로 64분의, 자, 25가 16개, 25가 9개니까 25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아, 얘도 바로 25개가 되겠죠. 계산 안 하고 25로 묶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8의 제곱이고, 위에는 25의 제곱이니까 8분의 25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루트 바로 8분의 25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선분 AB의 길이는 8분의 25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숫자가 커도 여러분들 천천히만 계산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92번입니다. 자, y 꼴 x 세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 꼴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위의 점 A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 점 A를 지나고 점 A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둘 다 BC는 바로 무엇입니까? 접선의 방정식의 바로 y절편. 그리고 C는 바로 점 A를 지나면서 법선의 방정식의 바로 y절편이 되겠죠.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바로 우리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점 여기 A점을 우리가 무엇으로 t, t 세제곱 플러스 1로 놓았을 때 사실 이 t는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t는 1, 4보면 이쪽에 바로 t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이쪽에 A점을 잡는다면 t는 음수도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1, 4분면의 A점을 잡았다면 이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바로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B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A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인 법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그게 바로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 C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y절편만 찾아주면 우리는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바로 이 x제곱에 t를 대입한 3t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법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가 수직이 되므로 바로 역수치하고 보호받는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 없고 y절편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말고 이 바로 이 b의 y절편을 0,b로 둔다면 바로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순간 변화율과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할 필요 없으니까 평균 변화율은 바로 t-0분의 바로 t 세제곱 플러스 1에서 바로 y좌표 b를 뺀 거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걔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은 바로 무엇이 된다? 3t의 제곱이 되니까 분자 t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바로 대각선의 곱인 3t 세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b는 얼마가 된다? 이항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b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선의 방정식도 구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법선의 방정식에 바로 무슨 좌표? 바로 y절편을 바로 뭐로 두자? 0,c로 둔다면 점에와 점시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순간 변화율과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따라서 어떻게? 자, x는 x정부는 t에서 0을 빼면 t가 되고요. 자, y정부는 t 세제곱 플러스 1에서 c를 빼면 되겠죠. 이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인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t는 0이 아니니까 분모에 있는 t 하나, t 하나를 없애주면서 대각선의 곱은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C를 구하면 되니까, 그죠? C만 이항해버리면, 맞죠? C를 이항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대각선의 곱은 같다로 우리가 먼저 처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각선을 둘 필요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 t를 지워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C만 이항하면 되니까 C는 바로 무엇이 된다? t 세제곱 플러스 1에 얘가 이항하면 플러스 3t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C의 좌표를 적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0, 0, 자, t 세제곱 자, 플러스, 자, 3t분의 1부터 적을까요? 3t분의 1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된다? 이 삼각형의 뭐? 넓이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은 무엇으로 잡고 바로 BC로 잡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높이는 무엇으로 설정하면 됩니까? 바로 A점에서 Y축까지 거리인 바로 T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요 높이가 바로 t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t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t가 음수일 수도 있다. 여기에 바로 A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접선을 그어버리면 자, 이때는 접선이 이 B가 이 Y좌표가 바로 Y절편이 바로 음수 쪽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그어버리면 양수가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버리면 음수 방정, 저 BC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여기서 이 길이니까 이놈이 만약에 T 콩을 하면 이때는 T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길이는 무엇으로? 마이너스 t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a가 바로 이 y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와 왼쪽에 있을 때 두 갈래로 풀 필요가 없고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바로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높이를 뭐로? t라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절대값 t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y축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절대값 t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밑변은 C점에서 바로 B점의 y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BC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절대값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T를 표현할 때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T 세제곱 지금 그림상으로서는 T 세제곱 플러스 3T분의 1 플러스 1에서 누굴 빼야 된다? 이 B의 Y좌표를 빼면 되니까 플러스 2T의 세제곱 빼야 되니까 그거를 반대로 쳐주면 되겠죠. 그런데 B와 C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고 높이 또한 T가 아니라 절대값 T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S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과 절대값의 곱하기는 한꺼번에 곱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하면 3t의 세제곱이 되고, 자, 상수는 없어지네요. 그리고 플러스 3t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절대값 t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한 게 바로 넓이가 되는데, 자, t를 곱해버리면 여러분들 3t의 몇 제곱? 4제곱이 되고요. TT가 약분은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T가 양수건 음수건 T의 4제곱이 무엇입니까? 양수가 되죠. 양수에다가 3배를 곱해도 양수고 3분의 1을 곱해도 양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절대값을 벗기면 양수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2분의 1을 한다면 2분의 3에 t의 4제곱에 플러스 6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ST죠.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ST는 2분의 3에 t 자 ST가 구해 놓았잖아요. 그죠? 2분의 3 t의 4제곱 플러스 6분의 1이 되는데 t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절대값을 왜 이용했는지 A점이 바로 Y축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에 따라서 T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B와 C의 위치도 B가 위로 C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지 굳이 2번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t 절대값 속이 바로 양수가 되어서 그대로 벗겨져 나오죠. 그래서 극한값은 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